그리고 소련 핵이 무서워서 프랑스도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만들고, 중국이 만드니까 인도도 만들고, 인도가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핵 억지를 하는데 그 상황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당장의 옵션이 아니라 지금 한미 동맹이 강화되더라도 이것을 못 막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우리가 그 핵부사를 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 이것이 하나의 옵션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의 전략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핵 억지라는 거, 핵 무산이라는 거, 또는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는 것이 그 개념상으로 그 새로운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세계 많은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게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그 미국이 생각하는 적 또는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생각하는 적, 공통의 적이 공격을 할 때 그때 미국이 막아주겠다는, 미국이 대신 막아주겠다는 것이 확대된 전쟁 억지인데 이 확대된 전쟁 억지를 지금 당장은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더 지금보다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때도 확대된 전쟁 억지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핵부산 그러니까 핵무기가 날아오는 것이 펴서 막는 거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사일로 쏴갖고 막겠다. 그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면 이건 핵 확산이 되고 골치가 아프니까 니네가 핵을 안 만들어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막아주겠다는 것이 핵부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핵으로 공격을 왜 하겠습니까? 근데 재래식으로 공격할 때 그럼 뭐로 막아주겠느냐? 핵으로 막아주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그것이 성공할 확률보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가 자기 원자탄을 만들 때 그 미국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파리하고 뉴욕하고 바꾸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소에 가면은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괜찮은 걸 만들어가지고 시애틀을 때렸을 때 시애틀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애틀 시내가 다 없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까지 갈 수 있고 미국 시애틀을 그 연구소에서 말하듯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을 때,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미국이 50만 명 보내고 핵부터 갖고 올지, 이건 그때 가서 또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안보는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핵을 만든다든가 또는 가서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 이 핵무기 시스템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무슨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돈을 다 끊고 더 이상 핵 실험을 할 수 없고, 북한 지금 핵무기 시스템으로 더 격이 올라가는 이것은 지금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 억지, 핵 우산을 빌리는 방법,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이 그나마 지금 현재는 제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3분까지 하면 되는 건데 한 30초 남았습니다만 시간 그냥 얘기해서 중지하겠습니다. 좀 할까요? 아니, 네. 그래서 국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자회담 이런 걸 믿는데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터키가 핵폭탄 100발 만들었다고 우리가 흥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이 핵폭탄 2발 만든 건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도 사실은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1994년에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미국이 계속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7월 무렵부터 북한 핵을 동결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받아갖고 일본을 잠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근데 일본 가서 일본 대사관에 있는 미국 외교관을 만나가지고 너네가 지금 프리즈라는 용어를 쓰는데 너네들이 옛날에 북한에 핵이 한두 발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프리즈라는 말을 쓰면은 북한에 한두 발 있어도 된다는 소리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북한이 핵을 한두 발 갖고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너희 문제다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왜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북한이 핵을 30발 만들어가지고 중동 국가에다 팔아먹는 게 문제야. 한 발 갖고 있는 거를 미국을 어떻게 겁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프로리퍼레이션, 핵 확산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이 왜 북한 핵 한 발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거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9월 11일 날 바뀐 겁니다. 미국이 북한 핵을 핵 확산의 문제로 보다가 이거 테러리즘이구나라고 본 겁니다. 테러리스트가 북한 핵을 한 발을 얻었을 때 북한이 1000만 불 주고 팔았을 때 그것을 뉴욕에 와서 터뜨리면 큰일 난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인데 미국이 북한 핵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 여러 나라들이 모였어도 그 북한에게 대한 입장이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6나라가 거기서 한 나라 북한 빼고 5나라가 똑같이 북한 핵은 안 된다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5년 동안 그걸 왜 못 먹겠습니까? 세계 4대 강국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능력이 분산되고 그래서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발상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처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우리의 전략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북한 핵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거니까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